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당신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충격과 배신감에 숨이 막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지쳐 있었지만 가족이나 친구라는 이유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당신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삶의 활력은 사라져갑니다. 오늘은 당신을 힘들게 하고 결국엔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처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방송은 단순히 누군가를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과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이 가장 최근에 속으로 참으며 넘긴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것이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이나 말을 그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던 건 아닌가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내면은 상처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상처를 준 사람이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어릴 적 친구였던 민수와 정민은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민수는 언제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민은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정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정민의 조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민은 처음에는 친구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참았지만 점점 민수의 행동에 지쳐갔습니다. 정민은 결국 민수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민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라는 생각에 자꾸 자신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민수의 행동은 정민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뿐 아니라 정민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의 습관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습관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동안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고 당신의 주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건강한 관계란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혹시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이번에는 우리 삶에서 피해야 할 첫 번째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됐을 때 내 탓이 아니야라는 말을 먼저 꺼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영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팀원인 선영은 맡은 일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전체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를 열었을 때 선영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팀원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늦은 건 맞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완벽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팀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들은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주로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행동이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들과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불신과 갈등만 남기고 파괴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그들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주변의 반응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사실에 근거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그저 방종에 불과하다. 이 말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잘 알려줍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곰곰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비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거나 응원하기보다는 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지적하려 합니다. 그들의 비판은 단순히 건설적인 피드백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승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요리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요리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어느 날 정성을 들여 만든 요리를 친구들에게 선보였는데 그 자리에서 혜진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맛은 괜찮은데 너무 짜지 않니? 그리고 플레이팅도 좀 부족해 보인다. 혜진의 말에 승연은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더 신경 써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큰 실망감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승연이 기울인 노력은 사소한 지적에 묻혀버렸고 결국 그는 다시는 요리를 친구들에게 선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비판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자신감을 꺾고 삶에 대한 열정을 사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이 솔직하다거나 직설적이다라는 이유로 합리화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상대방의 노력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갈립니다. 비판만 하는 사람은 그 경계를 넘어서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비판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에 매몰되다 보면 자신의 가치와 노력을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한 의견으로 생각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노력을 스스로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타인의 비판에만 귀를 기울이면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성과와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말도 이해는 하지만 내가 노력한 부분도 조금은 인정해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판은 종종 행동하지 않는 자가 행동하는 자에게 가하는 자신의 무기일 뿐이다. 이 말은 비판이 항상 타당하거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비판만 하는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의 비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비판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노력과 열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또 다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유리한 점을 챙기고 타인의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공정함이나 배려 같은 가치는 그저 자신이 유리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가령 진우와 소희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진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소희는 흔쾌히 진우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갚을게. 진우는 이렇게 약속했지만 그 후로 그는 소희의 연락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진우가 경제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소문을 소희는 다른 친구들에게 들었습니다. 소희가 다시 한번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진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나도 쓸 일이 많아서 당장은 힘들 것 같아. 그의 말에서 미안함이나 고마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태도에 소희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지 금전적인 문제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공로만을 내세우는 동료, 가족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형제, 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늘 자신의 편의만을 우선하는 친구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그들은 우리가 베푼 호의를 의무로 받아들이며 그 대가를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선의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와줄게. 하지만 다음에는 나도 어려울 수 있으니 너도 나를 이해해줘. 이처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행동을 계속 눈 감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반복된다면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를 믿고 도와줬지만 너의 행동에 실망했어. 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이익 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망하기보다는 그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필요한 만큼만 감정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선을 위하는 관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는 단순히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 진우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남을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끊임없이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타인을 무력하게 만들고 마음의 상처를 깊게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과 멀리해야 할까요? 지영은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팀장인 선우는 자신의 실수를 지영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잘못되었을 때 선우는 지영을 불러 내가 초반에 자료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지영은 억울했지만 직장에서의 위치와 팀장의 권위 때문에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영은 스스로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자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결국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들의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며 타인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비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 근거 없는 주장이나 과장을 구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혹은 사실과 다르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침착히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이들의 부정적인 태도에서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난과 책임 전가가 계속된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제한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당신을 속박하는 것은 외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생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외부의 비난이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그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냉철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도 선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해로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거나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친절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그 의도는 상대를 희생시켜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있습니다. 희진은 최근 이사를 하며 새로운 동네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던 그녀에게 옆집에 사는 수연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희진의 이사를 도와주고 가끔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며 희진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의 행동에는 미묘한 이상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자주 희진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희진 씨, 이번에 내가 바빠서 그런데 대신 은행 좀 다녀와 줄래요?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집 고양이 좀 돌봐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부탁들이 점점 빈번해졌고 그 크기도 커졌습니다. 희진은 점차 부담을 느꼈지만 수연의 친절과 배려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수연의 부탁을 거절하자 그는 이전과는 달리 차갑고 무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희진은 그제야 수연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심리적으로 얽매이게 하고 결국에는 그 관계에서 상대방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친절을 이용해 상대방을 조종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친절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돕는 이유가 순수한 마음에서인지 아니면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탁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할 경우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로 인해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그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없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친절은 선한 마음에서 나와야 하며 그 끝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친절과 위선적인 행동을 구별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도 수연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며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또 하나의 해로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과 조언을 가장해 상대방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에게 가하는 상처를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당신을 위해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자신감을 빼앗고 스스로의 우월감을 채우기 위해 비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동료 영철과 함께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영철의 경험이 많아 조언을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철의 태도는 현우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할 텐데 내가 알려줄게. 내 방식은 늘 그렇듯 효율적이지 않네. 영철은 자신의 조언을 빙자해 현우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거나 그의 노력을 폄하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현우는 스스로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철은 현우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현우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철 스스로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비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당신을 도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난을 통해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려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그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제 방식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단호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이런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비판적인 태도가 계속해서 당신을 압박한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공자는 또한 남을 존중하는 것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망칠 수 있는 5가지 해로운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이용하려는 사람, 그리고 비판을 가장해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거나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관계를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보호할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